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캐나다를 방문해서 방산 협력, 방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갔냐?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 처음으로 잠수함 장교 출신이 이 해군 참모총장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잠수함 전문가죠, 당연히. 잠수함 사령관 출신이니까. 그래서 캐나다 해군이 지금 12척의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구매하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80조 원입니다. 이거 우리 일본하고 1대1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해군 참모총장이 갔고, 또 알고 보니 이 캐나다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국에 방문해서 한화 오션을 가서 브리핑을 받은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일본은 또 안 갔어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 8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 또 우리가 고배를 마셨죠. T-50 졌죠. 바로 보잉의 T-7인데 T-7 또 문제 생겼어요. 이러면 드롭하고 계속 가면 계속 손해보니까 드롭하고 우리 T-50에 넘겨주면 좋은데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JGM 이 대전차 미사일의 짝퉁 샤팍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에어버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A400M 수송기와 A330 MRTT 공중급유기를 제안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JGM 미사일을 카피한 신형 대전차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샤팍이라는 이름의 이 미사일은 20km급의 사거리에 전차와 벙커를 모두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개발됐다는데, 이란도 중국이나 북한 못지않게 미국을 상대로 한 해킹 공격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를 이용해 또 한 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이 루한스크 지역에서 GMLRS 로켓을 이용해 리스칸스크 지역을 정밀 타격했으며, 이 공격으로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비상사태부 장관 알렉세이 포텔레센코 등 최고위급 간부 여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판매를 승인하면서 사우디가 영국 측에 도입을 희망했던 유로파이터의 구체적인 사양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측이 기존에 발주했던 트렌치3 사양이 아닌 최신형 ECRS 마크2 A사 레이더가 장착된 성능 개량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가 현재 약 500km 수준인 브라모스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사거리를 900km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도 해군 라지푸트급 구축함에서 실시된 신형 브라모스 시험 발사에서 개량형 미사일이 사거리 900km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는 현재 브라모스 미사일의 최적을 유지하면서 사거리를 1500km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 개량을 진행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독일의 무기 금수가 해제되면서 에어버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A330 MRTT 공중급유기와 A400M 수송기 패키지를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A330 MRTT는 사우디가 6대를 운영 중이어서 추가 수출 가능성이 높지만, 사우디가 C390 도입을 결정한 마당에 A400M 수출이 성사될지 에어버스의 로비력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란군 고위 장선들이 뭔가를 둘러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미국이 헬파이어 후속으로 개발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포기한 바로 그 JGM입니다. 헬파이어는 8km 날아갔죠. 이건 이제 20km. 왜냐? 현대의 야전 방공 시스템이 10여 km씩 다 되니까, 그러면 야전 방공 시스템 너머에서 사격을 해야 헬기가, 공격 헬기가 안전하죠. 그래서 20km짜리 JGM 미국이 만들었는데, 야,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냥 뭐 또 건너뛰자 해서, 지금 뭐 스파이크 앤로스 이스라엘제 지금 임시로 좀 쓰고, 그리고는 40km급 사거리의 헬기용 대전차 미사일 만들었죠. 그 과도기에 있던 건데, 이걸 아마 해킹했는지, 샤팍이라고 자기들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성능이 정말로 구현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외형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기가 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좀 확대해서 제가 뭐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람들 모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지휘관들 보면 앞에 이런 그 월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휘관의 상징인데 여기 또 한 줄 더 있어요. 예. 그래서 하급 지휘관, 고급 지휘관 뭐 이거를 구분하는 건지 이거 보면서 저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군 제대를 할 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모자를 쓰고 나왔던데 거기다가 뭐 온갖 튜닝 다 해가지고 정말 뭐 이런 형상을 하고 나왔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여포냐 뭐 꽁기까지 달고 나왔길래 그랬는데 이 병사들이 뭔가 좀 과시하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비싼 돈 주고 그런 거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장군들인데 나 장군이야 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지휘관 월계수에다가 한 줄 더 넣어서 이런 것까지 하는 정도 되면 복장도 이 사람은 조종사 복장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항공병과인 것 같은데 다 병과도 다 달라요. 뒤에 있는 사람하고 색깔 이 군복 색깔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장군들은 다 이런 거 하는 거 참 내세우기 좋아한다. 무슨 뭐 대한민국 병사 출신이냐 라는 이 사고를 갖고 있냐 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우크라이나가 GMLRS 쏴가지고 이 장관을 제거했습니다.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비상사태부 장관인데 이 비상사태부 세르게이 쇼이구 지금 현재 러시아 국방장관도 비상사태부 장관 한 10년 했죠. 그런 사람인데 여기 이 건물에서 여기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수뇌부들 뭐 몇 명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정보를 우크라이나군이 캐치를 하고 거기다가 그냥 GMLRS 쏴서 폭사시켜버린 겁니다. 뭐 많이 죽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큰 전과를 또 올렸다라는 소식.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2017년도에 영국과 계약을 했어요. 48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3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2018년도에 가스쿠지 그 언론인이 튀르키예에서 암살을 당했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이 사우디 최고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가 지시했다. 이래가지고 PC주의에 그냥 완전히 넘쳐났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저런 언론인을 암살 지시하는 저런 빈 살만이 통치하는 사우디 이런 나라에는 우리 무기 안 팔아.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수출이 안 되었던 거예요. 2017년인데 지금 2024년이죠. 7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독일 경기는 하강하고 독일에 있는 에어버스 또 에어버스에 납품하는 그런 여러 회사들 등이 마구마구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제 앙겔라 메르켈은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에어버스의 로비력에 독일 정부가 손을 들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래 이제 무기 팔자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7년의 갭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트렌치 3 버전을 계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트렌치 4 나오고 지금 또 독일은 트렌치 5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2023년도에 최신형 A4 레이더를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저 트렌치 4 플러스급으로 달라. 최신형 이 A4 레이더 갖다 붙여서. 왜? 계약할 때는 너무 지금 오래됐잖아. 이렇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요구하고 있는데 뭐 타당한 요구 같습니다. 돈이 더 들면 더 주겠죠. 자, 인도가 이렇게 구축하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브라모스예요. 마하 2.5에서 3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죠. 이게 원래는 500km, 수출형은 290km 사거리가 되는데 이걸 900km까지 연장한 겁니다.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1500km 사거리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데 뭐 대단하기는 합니다. 뭐 그러나 최적은 그대로 두고 500km짜리를 1500km, 지금은 900km 이렇게 연장하니 당연히 탄두를 줄이고 연료를 더 많이 집어넣겠죠. 위력은 좀 다운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에어버스가 이제 독일이 사우디에 무기 판매하기로 하니까 유로파이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 에어버스가 이제 본물처럼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에서 방산 전시회하죠. 여기에서 지금 로비를 하는데 A400M 수송기 그리고 A330 MRTT 공중급유기 패키지로 제안한다. A330 MRTT 공중급유기는 지금 사우디가 6대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 공군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 추가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 A400M 수송기 이거는 살까? 왜냐?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라질하고
C390 브라질제 수송기 그거 30여 대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생산하기로 했는데 덩치는 이게 좀 더 큽니다만은 이 A400M은 운용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기로 악평이 자자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현지 생산을 30여 대 하기로 수송기 했는데 이거 살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에어버스가 워낙 이 로비력이 좋아서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여객기 출입문 분리 추락 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보잉이 방위 사업 분야에서도 연일 터지는 지연과 결함으로 점점 난처한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 공군과 의회, 연방회계감사원에서 난타를 당했던 T7 훈련기 사업이 또 지연된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훈련기로 대량 납품될 예정인 T7A 레드호크 훈련기가 글로벌 공급망 문제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보잉 측이 현재 시각 2월 6일 밝혔습니다. 보잉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 공군용 T7A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새로운 지연에 직면해 있으며 이미 2년 이상 늦은 T7A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보잉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인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특정 부품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이번 주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었던 기체 2대의 납품이 연기되었으며 T7A의 생산 라인 본격 가동은 이전 계획보다 몇 달 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카이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의 T50A를 꺾고 충격적인 덤핑 가격으로 미 공군 TX 사업을 따낸 T7A는 2022년에는 생산이 시작돼 24년 초기 작전 운용 능력 달성을 목표로 삼았지만 여러 기술적 오류들이 발견되며 사업 일정이 차일피일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27년 봄으로 IOC 즉 초기 작전 운영 능력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 지연 사태로 인해 훈련기 납품 일정과 IOC 평가는 27년 하순이나 28년은 되어야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잉은 본 사업비 163억 달러의 TX 프로그램에서 불과 92억 달러를 제시하며 고정가 계약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개발 지연으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11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고 모든 기체를 납품하고 나면 수조 원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보잉은 이미 T7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 공군과 회계감사원, 의회로부터 여러 차례 질타를 받은 바 있는데요. 사업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손실이 커지는 이 사업 그냥 포기하고 T50에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잉의 T7A 이게 원래 지금 한 5대 납품되어서 미 공군이 부대 창설도 하고 시험평가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진작에 22년부터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늦어져서 지금 24년이죠. 그래서 지금 한 2-3대밖에 납품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2대 더 납품하기로 했는데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도대체 무슨 공급망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몇 달 늦어진다 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원래 2024년에 초기 작전 운영 능력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27년으로 연기됐어요. 3년 연기됐죠. 그런데 또 지금 몇 달 연기되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27년 하순 빨라야 아니면 28년 상순 이 정도로 또 확 밀리게 되는 거죠. 미 공군의 훈련기는 지금 너무나 노후돼서 조종사가 이 학생 조종사가 이 비행을 하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정도로 지금 훈련기가 없어요.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원래 이게 총 351대 사업에 그리고 이 예산은 163억 달러였는데 우리는 T50은 여기에 딱 맞춰서 제안을 했는데 여기는 92억 달러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351대 사업인데 자기네들은 92억 달러에 가격도 엄청 싸죠. 거기다가 475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20대 이상을 더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상 시뮬레이터까지 또 서비스로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3D 프린트에 4차 산업혁명 온갖 거 다 적용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거 다 꽝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보잉의 레드호크 T7 조립 라인인데 완전히 다닥다닥 붙어 있죠. 저는 카이도 가봤고
또 록히드 마틴 라인 사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한 줄, 두 줄, 세 줄, 지금 또 사진에 가렸지만 사실은 네 줄이 지금 있어요. 또 공장도 되게 좁습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좁아요. 이 정도 같으면, 카이 같으면, 비행기 많아야 두 대? 아니면 이 정도 같으면 한 대 정도 있는 이런 공간인데, 이렇게 네 대를 따닥따닥 붙여놓고, 이동하려면 완전히 개걸음으로 지금 이동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좁네요. 미국 국기, 스웨덴 국기. 왜냐? 보잉과 사브가 컨소시엄에서 만들었는데 4차 산업혁명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여기 사람들이 그냥 리벳 막 받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래서 지금 이미 11억 달러 손실을 받고 좀 인플레가 생겼으니까 점점 이 사업기간 길어지고 다 만드는 대로 손실이죠, 이제. 최근에 비행기 문짝 날아가고 해서 자기네들이 정말 주력 품목인 항공기, 민항기 분야에서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군용기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자, 그러면 록히드 마틴 CEO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고정가 계약 안 한다. 보잉 보니까 큰일 나고 있더라. 우리는 안 한다. 그래서 또 혹시 계약을 하더라도 손해보면 우리 바로 그냥 계약 파기해버릴 거다. 왜? 우리 기업의 임무는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손해가 눈에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도 그럼 주주는 계속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왜? 주식을 샀는데, 투자를 했는데 이익을 배당을 못 받으면 손해죠. 그러면 지금 주주들에 대한 배임 행위니까 빨리 이거 드롭하고 T50이 이어받는 그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군도 좋고. 두 번째입니다. 잠수함 장교 출신 첫 해군 참모총장인 양용모 총장이 캐나다를 방문해 한국형 잠수함 세일즈를 위한 군사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외교 안보 정책 수립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 싱크탱크가 지난달 말 한국에 실사단을 보내 잠수함 관련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 될 수도 있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그린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캐나다의 초당파 싱크탱크이자 캐나다 외교 안보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CGAI의 데이비드 페리 소장과 실사단이 지난달 말 한국을 찾아 캐나다군의 획득 사업과 관련된 무기체계 전반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네이발 뉴스 등 복수의 방산 전문지에 따르면 페리 소장 일행은 지난달 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오션을 찾아 K9 자주포와 천무 다른장 로켓 생산 시설,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 건조 공정을 직접 둘러보고 관련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페리 소장에 대한 브리핑은 한화오션 해군함정 국제사업부 총괄인 정성균 전무가 직접 맡았는데요. 이 브리핑에서 한화오션 측은 KSS-3 잠수함이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최강의 솔루션으로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미 영국 밥콕 인터내셔널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사업은 물론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도 연합 전선을 펴고 있는데요. 밥콕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영국 제2 해군경 출신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닉 하인경을 오커스 담당 상무로 임명해 KSS-3 캐나다 수주를 위한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12척 규모 총 예산 600억 달러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입찰을 내년 초에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번 캐나다 싱크탱크 방한과 양용모 참모총장의 세일즈 외교가 빛을 발해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잠수함 수출이 성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캐나다가 미국의 요구를 이제 받아들였죠. 북극 관련한 초계 니들이 좀 맡아라. 니들이 북극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영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다 해줘야 되냐. 지금 중국도 바쁜데. 자, 이래서 캐나다가 4척 있던 잠수함을 12척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덩치도 더 키워요. 그래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의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 배치 2 리튬이온 배터리로 가는 바로 그 버전이죠. 그리고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 이렇게 2개 모델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타이게이급이나 우리나 리튬 이온으로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경쟁력은 뭐냐면은 수직 발사관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마구마구 꽂을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력한 싱크탱크 소장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지난달 말에 며칠 전이죠. 한화오션,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천무, 그리고 잠수함 전부 브리핑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냐? 저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이 무기체계 해외 도입 관련한 연구 용역을 수주받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간인이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브리핑을 받고 다니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연구 용역 하니까 이제 캐나다 군이 알선을 해주는 것이죠. 저도 과거 우리 연구 영역 정부 연구 영역에서 핵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 뭐 이런 것들 수주해서 할 때 영국의 babcock 지금 나오고 있는 babcock 이런데 견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뭐 너무 멀리 가고 해서 굳이 안 가고 저는 뭐 당시 대우조선해양 이런 데만 견학을 하고 말았는데 뭐 그런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적는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방한을 했고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 가서 또 홍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 한화오션이 이 영국의 babcock하고 지금 제휴를 해서 같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babcock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닉 하인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국 해군 참모차장 제2해군경을 맡고 참모차장을 하면서 경칭호 자기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또 캐나다 영연방이니까 광범위하게 로비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600억 달러, 무려 80조 원의 이 사업. 무슨 잠수함 12척에 80조 원이냐? 이거 지금 캐나다가 그렇게 발표해서 그렇지 사실은 80조 원짜리는 아니고요. 수명 주기 비용 토탈 비용이 600억 달러다. 그러니까 30년 이상 이 잠수함을 운영하는 모든 비용이 600억 달러다. 자, 이거고 제가 봤을 때 도입 비용은 12척이니까 한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현지 생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쟁을 하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큰 사업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이 캐나다에서 승전보가 들려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